안녕하세요. 닥터정비소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식. 안녕하세요. 박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발바닥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게 사실 족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발 쪽에서는 족저근막염이 단연코 1등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족저근막염이 환자가 많은데 치료도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도 환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두꺼운 이제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띠 형태의 조직이죠. 그래서 발이 이렇게 있다면 발바닥 밑에 굉장히 두꺼운 섬유 조직이 있거든요. 이게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 네. 반복적이고 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부하가 체중을 싣고 계속 걸어 다니니까 뒤꿈치에 있는 족저근막이 붙는 부위에 미세한 상처가 생겼다가 상처가 생기면 아물죠. 그 생겼다가 아물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의 통증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족저근막 환자들을 이제 주로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실제 진료실에서 이제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이는데 어머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졌다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딸내미 아기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족저근막염의 어떤 병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왜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하의 누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하라는 거는 많이 걷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걸을 때 무겁게 그러니까 그 족저근막에 이제 부하가 더 세게 걸리는 거죠. 무거운 아이를 그렇죠. 안기 때문에 아기를 드는 순간 그럴 수 있겠네. 내 발바닥은 내 몸무게가 갑자기 10kg 정도 는 상태로 걸어 다녀야 되는 거죠. 갑자기 10% 이상의 부하를 더 가하는 거니까. 그 마찬가지로 체중이 늘어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불편한 신발을 어쩔 수 없이 신어야 되는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안전화를 신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딱딱한 안전화를 신어야 되겠죠. 이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쿠션이 조금 적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또 어떻게 된다? 부하가 늘어난다. 그렇죠. 네, 족저근막에 일을 많이 시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딱딱한 신발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통 여성들이 뭐 신는 이제 단화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플랫 슈즈라고. 안 좋죠. 플랫 슈즈도 아무래도 쿠션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 발 뒤꿈치, 그러니까 족저근막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다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죠? 치료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하를 줄여주는 거겠죠. 부하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아기를 안을 때 뭐 꼭 안아야 된다면은 이제 뭐 앉아서 안는다든지, 그러니까 서서 많이 걷는 거를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체중을 뺀다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사실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오시게 되는 거죠. 신발도 좀 바꾸는 게 도움이 되겠고. 그렇죠. 깔창을 이제 약간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깔창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내 발에 맞춤형 깔창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몇십만 원 합니다. 그런 이제 맞춤형 깔창 같은 게 그런 거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발 뒤꿈치가 딱딱하지 않은 푹신한 신발만 신어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화나 이렇게 뭐 쿠션이 있는 이제 그렇죠. 편한 신발들, 슬리퍼나 이런 딱딱한 신발 말고. 그리고 운동을 내가 만약에 하루에 막 2만 보, 3만 보씩 걷는다면 뭐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그 운동을 일부러 이제 많이 걷는 운동에서 뭐 이제 자전거나 체중을 안 싣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좀 바꾸는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이제 가장 사실 중요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치료는 뭐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진통소염제죠. 약물 치료. 약물 치료를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부하로 인해 생긴 염증을 진통소염제로 좀 줄여준다. 소염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네. 이 스트레칭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그렇죠. 중에 네.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비복근하고 가자미근 네. 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는데 족저근막을 자체를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족저근막을 뒤를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 네. 네 번째 치료는 어떤 게 있죠? 네 번째 치료는 이제 족저근막이면서 저희가 이제 생활습관 변화, 그리고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거기까지 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러면 폐회 충격파입니다. 충격파 치료. 네네. 네. 충격파 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죠.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폐회 충격파는 이제 족저근막염에는 정말 효과가 그나마 입증이 돼 있죠. 네, 그나마 돼 이제 있는 효과가 치료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좀 돼 있는 치료입니다. 보통 치료를 어떻게 하세요? 폐충격파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방사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집중형으로 치료할 때는 주로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 족저근막의 앞통, 그러니까 눌렀을 때 아파하는 부위, 그리고 이제 뒤꿈치랑 아킬레스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 할 때 가자미근이랑 비복근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방사형 체외 충격파로 종아리 근육을 풀어내는 네. 방법이죠. 네. 또 다른 치료가 있을까요? 또 다른 치료는 이제 거의 이제 특수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치료인데 이제 주사 치료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치료한다고 말씀드렸는지는 방송관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족저근막염의 프롤로 치료를 가끔씩 하는데요. 족저근막의 염증이